네, 금융위원장님,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점수로 얘기하기는 좀 사실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도 좀 예, 있다 부족한 이런 부분도 취지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F4FA 거기에 이제 당시에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시장이 뭐 하여튼 뭐 분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외환 가격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여지는 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 긴급하게 FA가 있었다는 거는 내란이 가져올 그 경제적 파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긴급히 회의를 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계엄이 지금 한국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이 한국 경제 상황이나 지금 민생을 아는 사람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외 신인도 측면이나 뭐 시장에 미치는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이죠. 자, 지금 권력 공백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월권 행위가 좀 비판이 좀 많아요. 이 권한대행은 이제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아닙니다. 일단 통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서 관리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안목입니다. 근데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시장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몇 달 뒤에 새로운 지도부, 지도력, 리더십이 좀 나타난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논의 중이시죠? 예. 그 가입자가 무려 3,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손해율 상승하고 보험료 인상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보험료 계속 인상됐는데 무려 20% 가까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참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좀 보여지는데 원인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급여 지급액이 2014년에 11조 원인데 10년 만에 이게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입자의 9%가 이 보험금의 80%를 받아갔어요. 근데 나머지 중에서 65%가 보험금을 아직 내기만 하고 한 번도 타가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 A형 독감이 유행해서 여의도 내 병원들한테 좀 맞으려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2만 원, 검사료도 2만 원, 3만 원, 어디는 4만 원까지 부르던데요. 이게 말 그대로 병원 마음대로거든요. 이 도수 치료는 더 심각해요. 어디는 3천 원인데 어디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국민들은 이 비급여 진료 차이를 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평원의 비교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술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 비급여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융위가 제출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에 가입자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겠다. 자기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폭증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이거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종료시키겠다는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보험 약관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있고요. 맞죠? 내용이 꽤 있었어요. 그런 내용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안은 의사, 보험사 그리고 의료계하고 건강보험 간의 숙제를 사실은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처방하겠다는 뜻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인상된 거,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문제, 보험사의 설계 오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손보험이 지금 아수라장인 건데요.
금융위가 이게 제도 자체에 대한 것들을 그 개선을 좀 약간 미루는 것이 아닌가. 보험사 제도 재무 건전성 1분만 더 주시고요. 예, 1분. 보험사의 그 재무 건전성 이걸 개선하기 위한 걸 결국은 국민들 또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안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과잉 비급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만 좀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좀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보험사와 의료계를 포함한 실손 표준가격 협의체 요걸 좀 생각을 하셔서 제안을 역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보험료를 좀 덜 올리면서 중장년이 특히 선호하는 그 한방 진료까지 국민들의 실손 좀 보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국민들 희생이 너무 많아요. 실손보험에서.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 희생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의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주신 문제 의식이나 방향을 사실 저희들 대책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손이 계속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국민들 가입자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 80%를 받아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증 경상 환자인데 이걸 여러 번 타는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어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급여에 대한 심사 관리 강화하는 부분과 같이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실손 개혁한 것 중에는 좀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는 끝났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험금 자체를 타가보지 못한 가입자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험료 냈는데 지금 또 희생이 또 강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지금 구조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쓰는 사람도 다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